저는 저승사자입니다. 김말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직 갈 수 없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요. 어머니, 어머니, 자식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막내딸 영희가 어머니의 마른 손을 꽉 잡고 있었고요. 말순의 의식은 희미했지만 귀는 또렷했어요. 자식들의 훌쩍거리는 소리, 복도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서 나는 거친 숨소리까지 모든 게 들리고 있었죠. 2025년 2월 4일이었어요.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78세 김말순 생애 마지막을 맞고 계셨죠. 그런데 말순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아직 갈 때가 아니야. 1975년에 세상을 떠난 남편 성규 씨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50년 전 남편이 34세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말수는 고작 28살이었지요. 새 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빚까지 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했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이상하게 그리움이 함께 밀려왔다고 해요. 남편의 웃는 얼굴, 술에 취해서도 자식들에게는 따뜻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병상에서 미안하다, 말수나 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까지.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1975년에 남편뿐만 아니라 6살 막내 아들 영수까지 잃으셨다는 거예요. 같은 해에 말이죠. 봄에는 남편을, 여름에는 막내 아들을 폐렴으로. 영수야. 말수는 문득 궁금해지셨대요. 사람이 죽으면 정말 어딘가로 가는 걸까? 남편과 영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엄마. 영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의 호흡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그 순간이었어요. 말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셨대요.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아픔도 사라져갔어요.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당신이 그리웠어. 미안해. 사랑해. 평생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진심들. 그리고 아들에게도 엄마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으셨대요. 2025년 2월 4일 오후 3시 27분, 말순의 심장이 멈췄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말순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의식이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또렷해진 것 같았다고 하네요. 나는 왜 여기 서 있지? 말수는 자신이 침대 옆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침대 위에는 자신의 몸이 평안하게 누워 있었고 자식들은 울고 있었는데 아무도 서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김말수님, 뒤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검은 저고리에 검은 갓을 쓴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김말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말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나는 아직 갈 수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요. 저승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시는 길에서 만나실 분들이 계십니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남편이? 아들이? 결국 말순은 저승사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간 주변이 하얗게 변하더니 둘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해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대요. 이제 말순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50년 만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순이 정신을 차린 곳은 정말 낯선 공간이었어요.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넓은 홀, 그리고 그 가운데 노인관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었대요.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고 하네요. 여기가 어디지?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분명 병원에서 저승사자와 함께 어딘가로 갔던 것 같은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대요.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 고개를 돌려보니 큰아들 정수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둘째 민수와 막내딸 영희가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뭐야, 누구 장례식이야? 말순이 가까이 다가가려 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을 통과해서 지나갔다고 해요. 조문객 한 명이 말순이 서 있는 곳을 그대로 지나가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대요. 이상하네. 말순이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가를 뿐이었어요. 그때 관 위에 놓인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대요. 사진 속의 인물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어요. 몇 년 전 영희가 촬영해달라고 조르던 그 사진. 그때는 뭘 하러 사진을 찍어 돈 아까운데라며 투덜거렸는데 결국 영희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던 것이었죠. 설마 이게.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자신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말순은 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관 안에는 자신의 모습이 평온하게 누워 있었어요. 영희가 정성스럽게 화장까지 해준 얼굴이었어요. 생전에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화장을 죽어서야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엄마, 영희가 흐느끼며 관에 꽃을 올렸어요. 엄마.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더 효도할 걸 그랬어요. 영희야. 말순이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영희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말순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이 그냥 통과해버렸다고 해요. 그때 조문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아휴,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만 하시다가. 맞아요. 남편 일찍 잃고 아들까지 잃고. 그래도 자식들은 다 잘 키우셨어. 말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셨어요. 1947년에 태어나 1967년에 남편과 결혼했으니 20살에 시집을 간 셈이었죠. 정수를 낳고 민수를 낳고 영희 그리고 막내 아들 영수를 낳았어요. 영수, 그 아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영희가 정수에게 말했어요. 영수 말이야. 어머니가 영수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눈물을 흘리셨잖아. 그러게. 어머니는 평생 영수를 잊지 못하셨어. 6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말순의 가슴이 저렸어요. 남편과 아이가 죽은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아이가 그리웠거든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실 때 병원에 더 일찍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민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말순이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여전히 닿을 수 없었어요. 김말순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 돌아보니 저승사자가 서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김말순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고 이것은 님의 장례식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 멀쩡히 서 있잖아요. 저승사자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지금 님께서는 혼의 상태입니다. 육신은 저기 누워 계시고 혼은 아직 이승에 머물고 계신 겁니다. 혼? 아직 이승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계신 거죠. 말수는 자식들을 바라보셨어요. 정수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민수는 여전히 관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으며
영희는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요? 미련을 놓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승에서의 미련을 저승에서 푸실 수도 있습니다. 저승길에서 만나게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떠나셔야 해요. 말순은 다시 자식들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어디 가셨을까? 영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천당에 가셨을까? 아빠랑 영수 오빠랑 만나셨을까? 영희의 말에 말순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이랑 영수를 만날 수 있어요? 저승사자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승길은 각자에게 다르게 펼쳐집니다. 님께서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아빠 보러 간다고. 정수가 조문객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영수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영수가 혼자 있으면 어떡하나 하시면서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승사자님, 정말 만날 수 있어요? 남편이랑 아들을요. 김말수님께서 마음을 정리하신다면요. 장례식장에 저녁 노을이 비쳤어요. 곧 발인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어요. 잘 살아라, 내 새끼들아. 그녀는 작별 인사를 대신해 자식들 앞에서 손을 흔드셨어요. 비록 그들이 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이제 가시겠습니까? 저승사자의 물음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겠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50년 동안 못다한 말들이. 영수도, 우리 아들도 볼 수 있겠죠? 그건 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말수는 저승사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간 장례식장의 소음이 멀어져 갔어요. 자식들의 목소리도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여전히 향 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영정사진 속의 말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정말 갈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말순의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 50년 만의 재회를 향해서요. 말순이 저승사자의 손을 잡은 순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례식장의 향 냄새와 곡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구름 사이로 이어진 신비한 길이 나타났대요. 여기가 저승길인가요? 말수는 발밑을 내려다보았어요. 길은 하얀 구름 위에 놓여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발을 디디면 단단했어요. 구름 사이사이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요. 저승사자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김말수님, 이 길은 님만의 길입니다. 각자의 인생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나만의 길이요?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길 양쪽으로는 말순에게 익숙한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살던 시골 마을의 논밭, 신혼 때 살던 단칸방, 자식들을 키우며 장사를 했던 시장 골목. 어머, 저기 우리 집이. 말순이 가리킨 곳에는 1970년대 그 낡은 연탄 아궁이가 있는 집이 보였어요. 남편가가 살아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살던 그 집 말이에요. 맞습니다. 님의 기억 속에 있는 소중한 장소들이에요. 저승사자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보였어요. 말순처럼 저승사자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인가요? 네, 모두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한 중년 남자가 말순 옆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의 길에는 현대적인 아파트와 자동차들이 보였어요. 또 다른 젊은 여성의 길에는
화려한 무대와 스포트라이트가 있었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사람마다 다 다른 길이. 말순이 감탄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소리가 뭐예요? 저승의 강 소리입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승의 강이라니. 어릴 적 말순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람이 죽으면 삼도천을 건너간다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걸음을 계속 옮기면서 말순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길 양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인생의 앨범 같았거든요. 1947년 해방 직후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20살에 남편과 결혼했을 때의 설렘, 처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그런데 저승사자님, 정말 거기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김말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달려 있어요. 님의 마음속에 풀어야 할 매듭이 있다면 그 매듭을 풀 기회가 주어집니다. 풀어야 할 매듭.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셨어요. 남편에 대한 마음은 정말 복잡했거든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씨도 따뜻하고 자식들을 무척 사랑했죠. 하지만 술을 좋아했고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빚만 늘어났고 결국 말순이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었죠.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말순은 50년 전 그때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말순은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34세라는 이른 나이에.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막내 아들까지. 아들. 6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까맣고 동그란 눈에 항상 엄마한테 달라붙기를 좋아하던 아이. 아빠가 죽은 후에는 엄마, 나는 엄마 지킬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작은 아이가. 어머님, 곧 도착합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에 말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정말로 앞에 큰 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말수는 감탄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거나 어둡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평화롭고 고요했어요. 저기 강가에 사람이 있네요. 말순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한 사람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말수님, 이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혼자요? 네. 저승길의 마지막은 각자 홀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말수는 다시 강가의 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등은 굽어 있었지만 어깨의 모양새가 왠지 낯이 익었어요. 혹시 저 사람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승사자는 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김말수님, 용기를 내세요.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더 컸어요. 그럼 저 혼자 가보겠어요. 님에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저승사자는 깊이 인사를 한 후 사라졌어요. 이제 말순 혼자만 남았어요. 말순은 천천히 강가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더 빨리 뛰었어요. 정말 남편일까? 50년 만에? 강가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뒷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옛날 남편이 즐겨 입던 그 회색 조끼, 그리고 낚시할 때의 그 자세.
말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강가에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말수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말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말수나? 남편이 낚싯대를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그 목소리도 그 말투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남편이 맞는지, 이게 꿈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말수나, 정말 왔구나. 남편이 반가운 듯 웃으며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차갑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오지 마요. 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남편은 걸음을 멈췄어요. 말순아, 왜 그래? 왜 그러냐고요? 말순이 돌아서며 50년 동안 쌓인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술에 절어 살면서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하게 하고 사업이라고 벌인 일들은 번번이 망해서 빚만 남기고 말순아, 그것도 모자라서 나 혼자 남겨두고 먼저 죽어버리고 28살 여자가 새 아이 키우며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50년 동안 속에 담아뒀던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미안해, 말순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당신이 죽은 후에 아들까지 갔어요. 아들까지. 아들이? 남편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 찼어요. 당신이 죽은 그의 여름의 폐렴으로 6살짜리가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말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도 아들을 잃었던 그 아픔이 더 컸던 거예요. 아들이, 우리 막내가, 남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 막내 아들까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당신은 편안히 죽었겠지만 나는 지옥 같았어요. 말순이 계속 울부짖었어요. 당신 빚 갚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들 병원비 마련하느라 하루도 편히 쉰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들은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었던 그 아픔은 여전했던 거예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순 곁으로 다가갔어요. 말순아,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과 아이들을 고생시켰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을.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원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움도 섞여 있었어요. 남편은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말순아, 나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어. 여기 와서도 계속 생각했어. 당신과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을. 그럼 왜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 술만 마시고, 왜 사업만 벌이고. 무서웠어. 남편의 대답에 말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서웠다고요? 당신 앞에서 무능한 내 모습을 보이는 게 무서웠어. 다른 집 남편들처럼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아이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아빠인 게 부끄러웠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술을 마시면 그런 생각들이 좀 잊혀졌어. 사업을 벌이면 언젠가는 큰 돈을 벌어서 당신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다 핑계였지. 결국 나는 도망만 친 거였어. 말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나는 당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럴 만해. 하지만 말순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야? 그립기도 했어요. 말순의 솔직한 고백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없이는 너무 외로웠어요. 힘들 때마다 남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말순아, 아들이 아플 때도, 정수가 결혼할 때도, 민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영희가 시집갈 때도, 모든 순간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런데 당신은 없었어요. 혼자서 다 결정하고 혼자서 다 책임져야 했어요. 50년 동안 남편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미안해, 말순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기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 정말요? 정말이야. 하루도 당신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우리 아이들 생각도. 그런데 아들까지.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울음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강가 버드나무 아래에 6살 모습 그대로의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들이야. 말순 씨와 남편이 동시에 외쳤어요.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드디어 다 만났네. 아들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들이야, 우리 아들. 말순은 아들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엄마, 울지 마.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었어. 아들, 아빠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남편도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괜찮아. 엄마가 나 대신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어. 아빠도 엄마 그리워했지? 아들의 순진한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나타난 후 강가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순과 남편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기 어려워했지만 아들 때문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우리 여기 앉아요. 아들이 강가 버드나무 아래 평평한 돌을 가리켰어요. 6살 아이답게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른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말순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들이야, 너 여기서 혼자 있었어? 무섭지 않았어? 안 무서웠어요.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네. 아빠가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말순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럼요, 엄마. 아빠가 맨날 말순이 언제 올까, 와도 나를 용서해 줄까 하면서 강가에서 낚시만 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말에 남편은 더욱 민망해했어요. 아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사실인데요. 아빠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아들이 남편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남편은 말순을 바라보며 힘들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이야, 말순아. 50년 동안 하루도 당신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지,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지. 그럼 왜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여기서 말해줬어요. 아빠도 많이 힘들었다고.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아들은 계속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다른 집 아빠들은 멋있게 일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자기만 무능력한 것 같아 부끄러웠다고요.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하지만 술에서 깨면 엄마한테 더 미안해지고 그래서 또 마시게 되고. 아들이 아빠 대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아빠가 사업도 해본 거는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였대요. 큰 돈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요. 말순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망했잖아. 맞아요. 아빠가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 했어요. 자꾸 실패만 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들이 아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엄마한테 직접 말해봐요. 남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말순아,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그때는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어. 사랑한다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당신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해주고 아이들 돌보고 나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더라고. 남자가 그런 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 바보.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도 아빠 사랑했죠? 아들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사랑했어요. 엄마가 밤에 울면서 남편 보고 싶다고 혼자 말하는 거 다 들었어요. 말순은 당황했어요. 너 언제 들었어? 제가 죽기 전에요. 엄마가 자다가 잠꼬대로 남편아, 왜 나 혼자 두고 가냐고 했어요. 말순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가 아빠 많이 그리워했어요. 화나게 하긴 했지만 사랑했어요. 아들의 말에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야, 말순아? 말순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웠어요. 특히 힘들 때마다. 아들이 아플 때, 병원에서 밤새 간병할 때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말순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 혼자서 그 아픔을 견뎌야 했을 때, 아들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죠? 아니야, 아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아빠 잘못도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말순과 남편이 동시에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빠도 일부러 엄마를 힘들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를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한 거고, 엄마도 아빠를 사랑했는데 화만 낸 거고, 6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제 화해해요. 저희 가족이니까요. 아들이 엄마와 아빠의 손을 각각 잡고 서로 맞잡게 했어요. 말순과 남편이 동시에 아들을 바라봤어요. 전 여기서 50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는 날을요. 이제 다 만났으니까 같이 가요. 어디로? 강 건너편이요. 거기가 우리가 진짜 살 곳이래요. 아들이 강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저 멀리 따뜻한 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 엄마는 아직 엄마 아빠를 용서해줘.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도 엄마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말순과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말순아, 저기.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말해봐요. 하나, 둘, 셋. 미안해. 사랑해. 말순과 남편이 동시에 외쳤어요. 말순은 미안해를, 남편은 사랑해를 말했어요. 바꿔서 말해봐요. 아들이 깔깔 웃었어요. 사랑해.
미안해. 이번에는 말수는 사랑해를, 남편이 미안해를 말했어요. 세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50년 만에 함께 웃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요. 아들이 기뻐하며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들, 고마워. 내가 엄마 아빠를 화해시켜줬구나. 전 그냥 가족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아들의 순진한 대답에 말순과 남편은 더욱 뭉클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세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왔어요. 하지만 강을 건너기 전에 아직 해야 할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의 중재로 첫 번째 화해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말순과 남편 사이에는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아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우리 저기 정자에서 이야기해요. 아들이 강가 언덕에 있는 작은 정자를 가리켰어요. 전통 한옥 스타일의 아름다운 정자였는데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이 정자에 앉았어요. 말순과 남편이 마주 앉고 아들은 그 사이에 앉았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봐요. 아들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진짜 이야기? 말순이 물었어요. 네. 아빠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진짜 속마음 말이에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순아, 사실. 나는 너를 만났을 때부터 부끄러웠어. 부끄러웠다고요? 응. 너는 그렇게 예쁘고 똑똑했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남자였잖아.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남편이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결혼할 때 너희 아버지가 내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를 거야. 말수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시집 오던 날 남편이 얼마나 떨어했는지를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 정말로. 하지만 뭘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럼 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말순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노력은 했어. 하지만 자꾸 실패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면 더 위축되고 더 잘 안 되고.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특히 너한테 혼날 때마다. 너는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어. 내가 언제 당신을 혼냈어요? 남편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냐.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잘만 하는데 이런 말들. 말수는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정말 그런 말을 자주 했었나요? 아, 그런 말 했나? 많이 했어.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울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말순이가 나를 한심하게 생각한다고. 말수는 놀랐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말했어? 말순아, 너는 그냥 잔소리한 거겠지만 나는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한심한 남편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술을 마셨어. 술을 마시면 그런 생각이 좀 덜하더라고. 하지만 술을 깨면 너한테 더 미안해지고. 악순환이었네요. 말수는 중얼거렸어요. 맞아. 그리고 사업을 벌인 것도 한 번만 성공하면 너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 이번에는 꼭 하면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망했죠. 응. 그럴 때마다 너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들어가야 할지.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날카로웠을지. 나는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네. 당신이 자꾸 실패하고 술만 마시고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무서웠어요. 말수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들은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데 우리 집은 빚만 늘어가고 아이들 먹일 것도 입힐 것도 걱정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다그쳤나 봐요.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책임감을 가져라 하면서. 하지만 그게 당신한테는 상처가 됐구나. 말순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남편. 나는 당신을 혼낸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무서워서?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갈까봐. 말순의 고백에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말순아, 내가 너를 버린다고? 당신이 자꾸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남편이 집을 소홀히 하면 말순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더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아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는 자신감이 없어서 술을 마시고 엄마는 무서워서 화를 낸 거네요?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둘 다 틀렸어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말순과 남편이 놀랐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무서웠다. 자신감이 없었다고 말했어야 해요. 그럼 엄마가 도와줬을 텐데. 그래. 그럼요.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아빠 걱정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아들이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한테 무서워서 그랬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걱정돼서 그랬다고 말했어야 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우리가 서로 진짜 속마음을 안 말했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봐요. 아들이 말했어요. 남편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순아, 나는 정말 무능한 남편이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남편. 그리고 술을 마신 건도 사업을 버린 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어.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말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나만 힘든 줄 알고 화만 냈어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잖아. 하지만 당신도 힘들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당신 사실 나도 당신을 많이 의지했어요. 정말 당신이 술을 마셔도 사업이 망해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말순의 고백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나는 먼저 가버렸지. 그것도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고마워, 말순아.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아들이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화해했네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세 사람이 함께 껴안았어요. 5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진심을 나눈 후 세 가족은 정자에서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강물에 노을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아들이 감탄했어요. 강물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아들, 여기는 항상 이렇게 아름다워? 말수는 물었어요. 아니요. 오늘 특별히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다 만나서 그런가? 아들의 대답에 말순과 남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말순은 아직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런 말순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말순아, 아직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 남편의 물음에 말순은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 사실, 뭐야? 편하게 말해봐. 나는 당신이 죽었을 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말순이 힘들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나를 혼자 남겨두고 그것도 빚까지 남겨두고 말순아 28살의 새 아이 키우며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밤마다 울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가고 나니까 정말 당신이 미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하면서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들었어요. 특히 다른 집 아줌마들이 남편과 함께 장 보러 가고 가족 나들이 가는 걸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화가 났어요. 그랬겠다. 하지만 말순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보니까 당신도 힘들었구나 싶어요. 말순아, 당신이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한 건 아니었잖아요. 당신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고, 말순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도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순아,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여보,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줬어요. 말순도 울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냐고 화만 냈어요. 그때 괜찮다, 고생했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을 때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이제 정말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아빠를, 아빠는 엄마를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아들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여기서 50년 동안 기다렸어요. 엄마 아빠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을요. 아들의 말에 말순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들, 너는 정말 엄마 아빠한테 말해주세요. 용서한다고. 말순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50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 응, 미워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정말 미워하지 않을게요. 말순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힘들었는데 나만 힘든 줄 알고 원망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 내가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말순의 고백에 남편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나야말로 미안해, 말순아. 정말 미안해. 남편이 말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편하게 살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랑해, 말순아. 5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당신. 두 사람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드디어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들의 기쁜 모습에 말순과 남편도 웃음이 났어요. 아들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어. 말순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때 강 건너편에서 따뜻한 빛이 더욱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빛이. 남편이 강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갈 시간인가 봐요. 갈 시간? 네. 엄마 아빠가 완전히 화해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살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아들이 강을 가리켰어요. 강물이 더욱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말순은 아직 조금 망설여졌어요. 아들, 정말 가도 될까? 엄마, 괜찮아요. 정수영, 민수영, 영희 누나. 모두 잘 살고 있어요. 엄마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들의 말에 말순은 안심이 됐어요. 남편이 일어서며 말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말순아, 이제 정말 같이 가자.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게. 말순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남편.
우리 가족이니까. 아들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우리 셋이서 손잡고 가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말순과 남편, 그리고 그 사이의 아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강물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비됐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응, 준비됐어. 말순과 남편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강가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5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은 다시 시작됐어요. 세 가족이 손을 맞잡고 강가로 걸어갈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강물은 더욱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강 건너편의 따뜻한 빛은 점점 더 밝아져 갔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아들이 감탄했어요. 강물 위로는 작은 빛들이 춤추듯 떠다니고 있었어요. 아들, 무섭지 않니? 말수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안 무서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아들의 밝은 대답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강물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말수나,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진다. 5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평화로움이야. 나도 그래요. 마치 진짜 집으로 가는 기분이에요. 말순도 신기해했어요.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들어가요. 아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신기하게도 강물은 차갑지 않았고 마치 따뜻한 목욕물 같았어요. 어머, 따뜻하네. 말순도 놀라며 발을 담갔어요. 정말이다. 이상해, 물인데 왜 이렇게 포근하지? 남편도 신기해했어요. 세 사람이 천천히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무릎, 허리,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지만 전혀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기 봐요. 아들이 강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저 멀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푸른 들판, 꽃이 만발한 언덕,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환한 빛. 저게 우리가 갈 곳이야? 말순이 물었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는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슬프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의 설명에 말순과 남편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영원히. 함께? 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강을 건너가면서 말순은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저 멀리 이승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남편, 저기 보여요? 우리가 살았던 곳. 응, 보인다. 남편도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아이들, 잘 살고 있을까?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정수영, 민수영, 영희 누나 모두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엄마가 행복한 곳에 가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잘 키우셨잖아요. 아들의 말에 말순은 안심이 됐어요. 남편이 말순에게 말했어요. 말순아, 이제 그만 뒤돌아보자.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 새로운 삶? 응.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해 줄 거야.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남편의 말에 말순은 눈물이 났어요. 남편, 그리고 아들도 우리와 함께 클 수 있어. 6살에 멈춰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어. 정말요? 아들이 기뻐했어요. 그럼요. 거기서는 모든 게 가능해요. 세 사람이 강의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주변이 더욱 밝아졌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름다운 음성들이 들려왔어요. 저 목소리들. 말순은 귀를 기울였어요. 말순이 왔구나. 사위, 오랜만이다. 아이고, 우리 손자. 익숙한 목소리들이었어요. 말순의 부모님, 남편의 부모님,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순은 놀라며 앞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강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말순. 아들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우와, 모든 가족이 다 기다리고 있었네요. 남편도 감동받았어요. 말순아, 우리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순은 눈물을 흘렸어요. 강을 건너면서 말순은 지난 78년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사랑도 많이 했던 삶이었어요. 여보, 나는 후회 없어요. 정말? 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실수도 많았지만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새로 시작하자. 아들이 두 사람을 보며 웃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정말 다 왔어요. 정말로 강 건너편이 가까워졌어요.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아들 먼저 올라가. 말순이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 같이 가요. 가족이니까요. 아들이 두 사람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래, 같이 가자. 세 사람이 함께 강 건너편에 발을 딛는 순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와, 말순은 감탄했어요. 모든 게 아름답고 완벽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이 기뻐 날뛰었어요. 그때 말순은 마지막으로 이승을 돌아봤어요. 잘 있거라, 내 새끼들아. 그리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빗속으로 걸어갔어요. 세 사람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따뜻한 빛과 평화로움만 남아 있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